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2차전 경기 전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2명, 일본 2명, 중국 4명의 기사가 2차전에서 뛰게 됩니다. 오늘은 오유진 선수가 조홍희 선수의 3연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데요. 사실 오유진 선수는 이번 시리즈를 놓고 조홍희 선수와의 대결이 승부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팀에서 1차전에서 좀 부진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최정과 오유진 쌍두마차가 출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 판입니다. 이 중국의 신인왕 출신인 저우홍이를 막아야 네. 2차전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황룡사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은 중국 위기협회, 중국 장수성, 장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각각 5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연승전을 벌이는데요. 농심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오전, 오후 두 판이 진행이 돼요. 네, 시간은 똑같은데요. 오전에 이긴 선수가 다시 오후에 한 판을 더 둬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체력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황룡사배입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졸기 1회,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판이 주어집니다. 자, 역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홀수의 해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회차도 3회, 5회, 7회고요. 연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에 우승을 했으니까요. 올해가 우승할 차례입니다. 네. 자, 그래도 9회 대회로 홀수회 진행이 되고요. 자, 현재 가오싱 선수가 3연승을 달려나갔고 만나미나오가 2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우리 김채영 선수가 한판 승리를 거둬주기는 했지만 저우홍이가 다시 또 힘을 발휘하면서 2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어요. 네, 좀 아쉬웠어요. 김채영 선수가 한국의 지금 에이스급 선수인데요. 저우홍이의 돌풍을 좀 막아줬으면 2차전이 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막지 못해서 2차전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 오유진, 최정 오유진, 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죠. 네, 오유진 선수는 5월에만 13연승을 구가했고요. 굉장한 성적이었죠. 최정 선수는 LG배 16강 진출, 든든한 두톱이 출전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판이 중요하고요. 오늘 판만 넘기게 되면 조금 편하게 갈 것 같아요. 리어 네. 선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유진 6단과 저우홍이 4단의 한중전이 펼쳐집니다. 사실 두 기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만난 바도 있었어요. 네, 그게 첫 대결이었고요. 오유진 선수가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그 순간 구국에서 네. 만났는데요. 조홍이라는 신예를 만나서 패하면서 최정 선수가 뒤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3연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전에서 위징 선수한테 져서 지금 중국한테 우승컵을 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입장이 좀 달라졌네요. 이번에는 저우홍이가 연승을 달려나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딱 2연승에서 만났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조홍희 선수하고 1승 1패예요. 근데 작년에 황룡사배에서 졌고 그다음에 11월에 갑조리그에서 서력을 한번 했거든요. 네. 저홍희 선수가 요즘에 여자 갑조리그에 출전하면서 대국수도 굉장히 많고 기보도 많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대국전에 어제 오유진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이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도 저우홍이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었거든요. 최근에 워낙 바둑 내용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저우홍희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신인왕전이 23기까지 개최됐는데요. 유일하게 21기에서 위징 선수가 여자 기사로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홍희 선수가 23기에서 두 번째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네. 지금 막강한 신예로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네. 결과였다는 게 상대가 갑조리그였었죠. 지금 갑조리그 2019년도에 샤먼팀 소속인데요. 샤먼팀에는 커제 선수하고 한국의 박하민 선수가 오래 뛰고 있는 팀인데요. 그 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강자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정우성 선수 지금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오유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조홍희 선수가 요즘 너무 상승세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많이 경계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이제 바둑을 많이 연구를 하고 왔고 또 조홍희 선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왔기 때문에 편하게 제 바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회는 좀 연승전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 기세를 잘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이 대회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우홍이 사단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뭐 연승전이다 보니까 이 기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년의 대회에서도 리어 선수가 5연승을 한 기억이 있고요. 올해도 가오싱 선수가 선봉자구로 나와서 3연승.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세를 타면 2연승 이상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연승을 달리는 게 그리고 또 첫 판을 승리로 네. 골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이준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일본 선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음 타자로 예상되는 선수가 신의 류민시안 선수거든요. 근데 전력상 오이준 6단이 좀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3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판이 오늘 판입니다. 자, 오늘 오유진 6단의 흑으로 출발합니다. 그 저홍이 4단은 흑번으로 뒀을 때도 포석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고요. 양화점에 날일자 걸치는 포진을 좋아합니다. 근데 100번으로도 역시 양화점을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오유진 6단이요. 뭐 흑백을 잡던 연구를 서울에서 많이 해왔을 거예요. 자, 저우홍의 4단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앳돼 보여요. 네, 2002년생 기사죠. 어린 기사입니다. 이제 17살이고요. 네, 그 중국 신인왕전이요. 남자 기사들은 만 18세 이하, 그리고 여자 기사들은 만 20세 이하. 기사들이 32명이 초청받아서요. 남자는 23명, 여자는 9명 이렇게 출전하는 대회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아주 쟁쟁한 남자 기사들 신앙 뭐 도전하기 위해서 어린 기사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 기사들을 다 뚫고 올라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 위지잉 선수가 참고로 2014년도에 21기 리친청 선수를 2대1로 이기고 우승했는데요. 그때 최초로 우승을 했거든요. 예. 당시에 위징 선수의 나이도 이 저우홍이 4단과의 나이가 같았어요. 네. 그때가 만 17세였죠. 리친청에게 2대 0으로 완봉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저우홍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하오신 선수에게 2대 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일을 해냈고요. 참 중국 내에서 기대하는 기대주의자 떠오르는 샛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5월 랭킹에서요, 중국. 저우홍이 선수가 144위였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된 6월 랭킹에서 117위, 무려 27계단이 상승을 했어요. 그것은 신인왕전을 우승해서 급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자 랭킹도 2계단 끌어올리면서 4위에 안착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랭킹으로만 본다면 중국의 순서는 위징, 왕치현싱, 그리고 루이네나웨이, 그리고 저우홍이 순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우홍이 4단의 랭킹은 계속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열렸었던 그 갑조리그에서도 위징 선수를 상대로 흑번으로 승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대국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아주 이 저우홍이 선수가 바둑을 두텁고 단단하게 둡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징 선수도 두텁고 단단한데요. 단단함과 단단함이 맞붙었는데 결국에는 저우홍이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만큼 이 실력 자체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홍이가 받지를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을 때 3-3을 6수째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3-3을 들어가는 그 위치에 있어서 이 아래쪽이 만약에 3-3 화점이었다면 뭐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근데 지금은 이곳이 소목이니까요. 위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막는 방향이 이곳이 있겠고요. 이곳이 있겠는데 사실 이 방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쪽을 막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요. 네. 나오는 빈도 자체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유진 6단은 우변 쪽을 좀 중시하기 위해 막아뒀고요. 네. 오유진 6단은 5월에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특히 그 13연승을 구가하는 그 기간이요.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빠도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사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정말 그 이기는 것만큼 보약이 없거든요. 예.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이기면 계속 힘이 좀 나요. 그래서 뭐 한 4일 연속 대국한 적도 있었고요. 뭐 평균적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도 아니죠. 거의 뭐 1.5일에 한 번씩 대국을 펼쳤는데요. 아주 맹렬한 기세로 5월을 보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동하는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거의 중국에 있었던 것 같네요. 거의 제가 본 그 한국 선수가 이 중국의 일정 중에서 가장 빡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 거리도 굉장했고요. 정말 바빴을 때 뭐 박종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을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정말 이 살인적인 일정은요. 예. 정말 그 천태산을 할 때 그 저장성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하고서 바로 진짜 쉬지도 못하고 그 IMS 월드 스포츠 마지막 게임즈 때문에 넘어왔거든요. 그 이동 거리도 한 1,500km 정도 됐고요. 바로 전날에 도착해서 개막식 때 거의 뭐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국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베이징으로 네. 자리를 옮겨서 몽베카페를 뛰었었죠. 그 5월에 굉장히 이룬 것이 많아요. 오이진 6단이 그 천태산배도 이제 김채영 선수 포함해서 3명이 우승을 했고요. 그 IMS 대회도 최정 선수하고 단체전으로 나가서 또 우승을 했고요. 또 이제 본인으로서도 이제 또 베이징에 가서 몽베카페 예선을 뚫어내고 본선에 진출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랭킹 같은 경우도 전체 랭킹 6계단을 끌어올렸고요. 87위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코 낮은 랭킹은 아닙니다. 한 7, 80위권이 그래도 굉장히 좀 두터운 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최정 구단은 지금 랭킹이 3계단 또 올라와서 네. 27위죠. 예. 오유진 선수하고 한 60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뭐 오유진 선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성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 50위권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초반이 약간 좀 재밌는 형태가 나왔어요. 날일자로 걸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협공하는 것은 이 두 칸 높은 구침에서 이 한 칸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협공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오유진 6단이 날일자로 어떻게 보면 좀 간명하게 이곳을 처리하겠다라는 네.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자 저홍희 사단이 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수는 이제 보통 백이 알기 쉽게 둔다면 이 수로는 눈목자 정도. 이 주위의 배석은 좀 다르지만 얼마 전에 열렸던 LG배 16강전에서 박정환 구단하고 당이페이 구단 대결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런 형태에서 눈목자로 응수를 했고요. 붙이고 젖힌 다음에 늘고 박정환 구단은 100번으로 손을 빼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 쪽을 받지 않고 변 쪽을 다가섰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이제 이곳을 뺏길 수도 있고요. 귀의 실리를 뺏기는 부담도 있고 이곳을 두게 되면 이 실리를 차지하지 않고 흙이 손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변 쪽에서부터 좀 압박을 줘서 예를 들어 받아주게 되면 이렇게 둬서 이 교환 자체를 좀 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흙이 붙여도 이 교환이 백이 벌렸을 때 변 쪽으로는 확실히 득이죠.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정홍희 선수는 이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지금은 근데 흙이 이 축 관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축을 한번 볼까요? 축은 흙이 좋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을 하나 물어본 다음에 막을 때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어요.
치받으면 이렇게 돼서 이 들여다보는 교환 자체는 흙이 조금 득이거든요. 이 축관계는 여기를 젖히고 둘 때 이 상황에서 넘어간 형태죠. 근데 여기 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축이 되면 이 수는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가서 흙에 이 석점이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유진 6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으로 한 칸 띄는 것과 귀 쪽을 지금 당장 붙여서 두는 수법이 있는데요. 이 수는 근데 여기를 두텁게 이었을 때 그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 칸을 띄게 되면 여기 건너붙이는 뒷맛이 좀 남아서 엷어요. 네. 뭐 나와서 끼울 수도 있고요. 그냥 끼웠을 때도 차단이 되죠.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이었을 때 행마 자체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날일자로 날일자로 둡니까? 선택을 하네요. 날일자도 이제 있는 수예요. 한 칸이 무난하긴 하지만 이 날일자의 선택은 백한테 조금 더 압박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백도 이제 밀어가고서 날일자로 두는 게 있겠고요. 아니면 끊어가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여기죠.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단순히 날일자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현장에서 대국 중인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유진. 자, 그리고 턱을 괴고 바둑판을 바라보는 저우홍입니다. 대국장은 상당히 고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 앉은 자리에 비해서 판이 좀 낮아서 대국하는데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판이 좀 낮아요. 지금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약간 불편한 판이 이게 조금 높아야 네. 될 것 같고요. 의자 자체도 굉장히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 등을 기대는 것이 조금 멀어서 네, 이게 오유진 6단은 워낙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허리를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이 좀. 소파에 등을 기대면 눕는 수준이겠는데요. 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잘. 자, 바둑판을 가까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폴더처럼 반 정도를 접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시간 대국이고 또 하루에 2판 대국을 치르다 보면은 네, 굉장히 좀 이 어깨 결림이라던가 그렇죠. 허리의 고통이 좀 느껴질 것 같네요. 네. 아이고 조금 바둑판이 좀 낮네요. 탁자가 조금 높았으면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의 날일자의 백은 역시 날일자로 받아뒀고요. 다른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3-3을 뒀어요. 네. 여기 날일자는 이제 가벼운 응수였고요. 3-3으로 간명하게 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를 벌렸는데요. 역시 그 저우홍이 사단이 이곳을 왔을 때부터 여기를 좀 벌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벌리지 못하면 흑한테 역으로 다가와서 여기 둔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곳을 와야 이곳에 둔 의미가 완성이 되죠. 일단은 하변에서 약 10집 정도가량 실리를 얻으면서 좋은 형태를 취했고요. 그 대신 이제 오유진 6단은 이곳을 다가와서 3-3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행마를 본다면요. 이렇게 나갈 것 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오게 되면 다시 변을 차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백도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느슨하거든요. 네. 이 한 칸을 선수로 당하면 아래쪽을 이렇게 띄어도 여기가 굉장히 별것이 없어요.
지금은 어찌됐든 나가긴 나가야 돼요. 여기 나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붙여나가는 행마가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아. 젖히면 늘어서 일단 이 형태 자체가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한 칸을 띄면 밀어서요. 네. 뭔가 중앙적으로 박력이 있죠. 흙을 계속 좀 받아야 하게끔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뭐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입구자로 나가는 행마보다는 조금 더 흙한테 부담을 주는 행마입니다. 나가긴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가장 쉽긴 한데요. 여기를 당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먼저 가서 일단 백의 의중을 물어봐도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를 들어오기가 한 칸이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침투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흑한테 기대면서 탄력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대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 한 칸 붙임도 있지만 좌변 쪽을 기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는 것도 있는데요. 역시 여기를 밀고 이 두 방을 밀리게 되면 애초에 이제 흑이 목적했던 이 변 쪽으로의 벌리는 자세가 좀 더 두텁고 이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 그림도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탈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탈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딱 그 장면이죠. 날일자로 나갈 수 있는데요. 날일자는 약간 엷어서 이 한 칸, 입구자로 나가네요. 한 칸을 당했을 때 어차피 날일자가 그 다음에 자세가 좀 어정쩡하거든요. 네. 입구자로 아주 견실하게 나갑니다.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먼저 걸쳐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수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교환이 아까운 걸까요? 약간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략을 구한다면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서 아예 이 교환이 없는 상태로 뭐 여기를 붙여가서 이 모양이 이제 정돈이 되면요. 예를 들어 이 한 칸은 약간 아까울 수 있거든요. 여기가 좀 두터워지면요. 예를 들어 방향 자체를 이곳으로 돌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먼저 걸쳐가는 것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어떻게 정리될지를 좀 지켜보는 의미군요. 네, 그 반격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들어왔을 때의 반격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 높은 두 곳이나 아니면 낮은 두 곳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수더라도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받으면 눌러가는 자리 그리고 옆으로 가도 한 칸을 띄워두고서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해서 일단 전투 자체는 흙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일단 먼저 걸쳐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백도 섣불리 들어오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냥 막아주나요? 이 수는요. 네. 여기를 받는 대신에 이곳을 이제 보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이 한 칸을 띄게 되면 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건너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러면 뚫으면 찝어서 한 점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살려야 되는데 여기를 끊김 당하는 순간에 흙이 좀 괴롭죠. 막으면 끊겨서 이거는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귀가 좀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곳 붙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흙이 한 칸 뛰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홍희 사단이 이 흙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곳 한 칸 뛰는 그 타이밍을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흙도 이 모양에서 이 붙이는 것을 견제하려면 이곳을 치받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늘어두게 된다면 요 교환 자체로 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워두게 된다면 완벽한 연결이고요. 하나만 치받아 두고 좌변 한 칸을 뛸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근데 여기를 뛰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양걸침을 하거나 이곳을 위로 걸쳐서 백이 과연 이곳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칸도 그때 가서 좀 다르게 둘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치받아 뒀고요. 워낙 그 위쪽으로 붙이는 수가 아픈 자리예요. 사실 하나 더 두는 것도 두터워요. 왜냐면 이 자리가 아프거든요. 또 막상 끊기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끊으면 이어서 이건 선수가 되고요. 거의 두텁게 끊겨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상황 봐서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두텁게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근데 이건 조금 좀 너무 돌이 좀 무겁네요. 한 칸으로 두겠네요. 근데 지금 둘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 네. 일단 보통은 양걸침으로 발 빠르게 두고 싶습니다. 대신 양걸침에 있어서 나를자니 한 칸이냐. 네. 그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제 백의 응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를 놓으면요. 붙이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진행은 뭐 서로 무난하긴 하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흙도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를 뭐 지금 이어서 결정을 해도 이 자리가 굉장히 견고해지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것은 이제 거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금 편해진 느낌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백이 반대쪽으로 붙였을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약간 달라지는 것이요. 좀 전과 같은 진행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백이 뭐 바짝 다가올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이 정도만 가도요. 이 한 점이 외로워지기 때문에 이 모양을 반대로 돌려놓고 보면 이 그림은 백이 좋아요. 흙이 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백이 붙여서 뻗었을 때의 정석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높이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백은 붙여갈 것이고요. 젖히고 늘고 이제 보통은 이제 3, 3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의 형태는 역시 아래쪽이 약간 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됩니다. 끊고 백이 따내고요. 이제 여기를 잇게 되면 조금 굴복이고요. 보통 밀어서 이렇게 되고요. 한 점을 잡는 이런 진행인데요. 글쎄요, 이 진행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흙이 좀 얇아지는 느낌이라서 만만치 않겠어요. 오유진 6단의 걸침 방법, 선택은 어디일까요?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9번째 대국,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정, 오유진, 최정. 단 2명의 기사가 중일 6명의 선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황룡삼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자, 오유진 6단과 저홍희 4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전 진행이요. 굉장히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유진 6단이 낮은 양걸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낮은 것을 갖고요. 백은 여기서 네. 붙이는 방향이 좀 전에 참고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걸치는 방향으로 붙여갈 겁니다. 상변 쪽일 것 네,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 붙이면 흑의 의도예요. 이렇게 둬서 이 진행을 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흑도 젖히고 진행되는 그림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주신 대로 좌변이 좀 얇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진행하고 똑같이 가면은 얇아지고요. 뭔가 오이진 6단이 다르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붙였을 때요. 여기서인데요. 예전에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도 있었거든요. 아, 네, 지금 이렇게 그 진행을 되네요. 선택을 하네요. 왜냐면요. 지금 여기를 보통 많이 두는 정석을 두게 되면 역시 지금 배석 상태가 굉장히 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벌렸을 때 이 흑도는 없습니다. 이 벌리는 자세와 더불어서 여기 한 점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이진 6단이 두는 이 수가 딱 그 배석에 알맞는 임기응변의 선택입니다. 백은 있게 되겠고요. 흑은 한 칸 정도로 두면 가장 변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죠. 그 위쪽으로 하나 찌르는 것은 좀 일견 두고 싶어 보이지만 이게 좀 악수예요. 있게 되면 여기를 자동으로 지켜야 되고요. 이 자리가 와서 지켜진 것 같지만 백이 바짝 뭐 이런 데를 들어오게 되면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흑이 좀 곤란한 싸움이 되죠. 네, 한 칸이 정수입니다. 변에서는 안정적인 형태를 구축했고요. 물론 여기를 다가오는 것은 남아있지만 백도 여기 약점이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밀어 올렸을 때 아주 강하게 두긴 좀 어려워요. 네. 젖히고 젖힐 때 끊어가는 것은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뚫고 나오면요. 이 두 점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끊는 자세가 들어가고 이곳을 젖혀서 호구 치는 순간에 이 변 쪽에 사는 것과 이 석점을 노리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이 그림은 백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변 쪽의 압박도 크게 두렵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도 백은 가긴 가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뭐 이런 데를 좀 물어봐서 교환을 좀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좀 두텁게 만드는 거죠. 흙이 이어주면 여기 자세가 가도 그 다음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차피 끊지는 못해요. 젖혔을 때 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있고 한 칸 정도일까요? 근데 뭐 다가오긴 했지만 흑의 자세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와서 일단은 뭐 흑이 못 뚫을 것은 없습니다. 초반 진행은 이제 서로 스타일에 맞게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저공이 4단은 좀 두텁게 가고요. 오이진 6단도 뭐 기풍 자체는 두텁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좀 발이 빠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발 빠르게 잘 두고 있습니다. 초반은 괜찮아요. 네, 늘었고요. 두텁게 정리해두네요. 일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흙은 여기서 이제 밀어가는 것과 이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밀어가는 것은 이제 여기가 끊겼을 때 그 다음이 조금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늘어도 이제 느는 것은 둘째치고 이었을 때 다음에 느는 것을 보면서 선수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잡고 여기를 다가가면 이제는 이어져 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 나오는 자세가 약간 힘들어져요. 네. 이제 끊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더 하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중앙만 본다면 사실 밀어가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 뭐 이런 곳에 압박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 위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었죠? 백이 처리가 좀 어려워요. 네. 낮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백이요. 날일자로 가도 되는군요. 네. 이 낮게 가는 것이 조금 이제 나을 수도 있는 것이요. 어차피 이렇게 가서 여기를 못 끊을 바에는요. 차라리 모양 자체가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흙이 이렇게 나오면 이 모양을 잘 보시면요. 이 호구 치는 자세를 하면 여기를 맞는 것이 좀 괴로워요. 이 모양이 원래는 이런 형태에서 호구 칠 때 여기 두면 흙이 여기 안 두죠. 네. 그냥 이렇게 두죠. 여기 한 방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로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백으로서는 묘미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물론 흙이 날일자로 가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점은 밀고 젖혔을 때 이제 붙여갈 수 있다는 거죠. 백이 두는 그 자리를 흙이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젖히고 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백의 약점이 아직 여기 물론 가볍긴 하지만 남아 있고요. 흙의 자세도 중앙으로 두텁게 뻗어나왔고요. 흙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백이 낮게 가면요. 뭐 오기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안 두고서는 뭐 다른 곳에 좀 둘만한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안 두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뭐 무난하긴 하죠. 근데 좀 어떨까요? 약간 싱거워 보이기도 해서 획도 계속 밀어가겠죠. 근데 뭐 한 수의 가치는 충분한 수입니다. 이 수가 오게 되면 여기를 다가왔을 때 흙의 압박감이 좀 있죠. 그래도 이 변 쪽을 도긴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날일자. 중앙으로 갑니까? 굉장히 두텁게 두는 것이고요. 저몽이 사단은 흙이 밀어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예. 지금 어떤 두터움을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밀어가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고요. 여기를 밀리지 않고 날일자로 오게 되면 이 중앙 쪽이 아무래도 백이 좀 두텁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을 차단했을 때도 두터움을 만들면서 다음에 한 수 더 오게 됐을 때 중앙이 굉장히 지불어날 가능성이 좀 생기죠. 그래도 이 수는 두기 힘든 수예요. 근데 그냥 여기를 흙이 두게 되면
좀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이곳 오게 되면 백이 굳이 여기를 두지 않아도 이미 좀 가치가 좀 적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눌러도 이제는 약간 이 위치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아마 손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희 사단도 굉장히 바둑을 뭐 두텁게 두면서 초반을 유연하게 가져가네요. 오이진 6단은 일단은 뭐 지켜두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요. 두지 않는다면 이 날일자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 정도가 보통입니다. 저우홍일 사단 같은 경우는 일단 두터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네. 전투적인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종반 끝내기에서 좀 힘을 내는 스타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전투력이 좋아요. 예. 힘을 뭐, 비축해서 네. 전투에서 쏟아붓는 전투력이 편이군요. 좋은 기사입니다. 술기 자체도 괜찮고요. 네. 예. 힘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전투를 그래도 전투 쪽을 좀 선호하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끝내기 쪽보다는요. 두 기사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끝내기 쪽으로 가면 오이진 6단이 좀 승산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 끝내기 가기 전에 중반 전투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거기서 저우홍이 사단의 그 힘을 좀 오이진 6단이 견뎌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뭐 흑도 상변을 받아둔다면 서로 간에 좀 갖춰진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돌이 맞붙을 만한 자리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 전장은 우변 쪽으로 옮겨지겠죠. 이제 우변 쪽으로 옮겨지다가 보면 또 이제 중앙에서 뭔가 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앙에서요. 네, 중앙이 아직 너무 넓어서 네, 뭐 충분히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중앙은 그냥 서로 공배인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공배 상태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집을 만들 수는 없을 것만 같은. 그래도 이제 뭔가 백돌 쪽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요. 백돌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정석 선택 빼놓고서는요. 이 위쪽도 대부분 4선에 와 있고요. 흙은 지금 돌들이 3선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3선이죠. 네, 그래서 백이 중앙에서 조금 더 집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근데 이제 뭐 두다가 보면 흙이 뭐 이런 데 나오고서 하다 보면 뭐 그냥 네. 서로 집이 안 나는 형태가 되겠죠. 아, 그렇게요. 차렷으로 받아두네요. 좀 중앙을 의식한 건가요? 네, 두텁게 둔 거예요. 지금 보통이라면 그냥 화점 아래로 이렇게 두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오이진 일단이 이런 데 붙이는 거 자체가 조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거 나오게 되면 여기 끊겨서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 두텁게 잡히거든요. 이런 맛도 싫고요. 여기 나오지 못하면 이 자체로 좀 당한 겁니다. 뭐 이으면 이 막는 것만 선수 때도 이 백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지죠. 네. 그래서 여기 당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뒀고요. 이 수는 이제 다음에 이곳을 찌르고 이런 곳에 급소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를 건너붙여서 네, 잡히는 거 아닌가요? 끊었을 때 한 점을 단수 치게 되면 이곳을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와요. 이으면 나와서 이거는 백도 좀 괴로운 상황이죠. 재밌는 자리가 꽤 남아 있어요. 네, 이 건너붙이는 수를 이제 가장 노리고 있는 수가 지금 실전에 둔 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로만 봤을 때는 화점 아래로 다가가는 자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 오유진 6단이 여기를 급습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를 백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기 오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건너붙이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요. 저우홍이 사단도 이곳을 가볍게 두고서 우변으로 향하려던 그 계획 자체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됐어요. 예. 흙이 간명하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백도 이곳을 가는 것을 연구해야겠죠. 여기는 이미 둘 데가 없어요. 뭐 계속 둘 수도 없고요. 예, 둘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흙만 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 자리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좀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켜가는 거죠. 예, 그 수는 이수입니다. 이제 흙도 손 못 빼요. 여기서는 이거 당하는 순간에 뭐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아예 못 살아 있죠. 그래서 다가오게 되면 흙은 이곳을 붙여나가거나 뭐 늘 때 이곳을 건너붙이는 타이밍을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오유진 6단이 오자마자 상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네. 오늘 시간 사용은 백쪽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유진 6단은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인 것 같고요. 정홍희 사단이 매수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우홍이가 지금 본인의 가방을 껴안고 대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쿠션 대신인가요? 네. 이제 쿠션이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른 대회를 보면요. 그래서 쿠션을 이렇게 안고서 네. 두는 기사들을 좀 봤거든요. 네. 네, 그 본인의 가방을 안고 두는 기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연구생을 하다 보면요. 그 어린 그 친구들이요. 가방을 이제 보통 의자에 앉아서 두잖아요. 네. 가방을 이렇게 그 허리 뒤에다 놓고서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고 두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등 뒤에다 놓고서 두는 경우는 봤는데요. 뒤에 놓던가 네. 아니면 의자에 걸어 놓던가 네. 다른 곳에 놓고 두던가 하는데요. 저는 가방 메고 두는 것까지는 봤어요. 메고 두는 네, 메고 두는 경우까지 봤어요. 대국자도 있었군요. 네. 그것도 놀라운데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시합 중이라서 그냥 뭐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전자기기만 아니면 모든 네. 게 다 반입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조홍희 사단은 이렇게 재밌죠. 가방을 저렇게. 17살의 소녀인데요. 참 우리 쪽에서도 아무래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44개월 연속 중국 랭킹 1위인 위즈잉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아마 조금 있으면 유징 선수도 네. 이 저우홍이 사단의 그 자국 내 도전을 굉장히 좀 세게 받을 것 같고요. 아마 한 2, 3년 뒤면 이 1인자가 또 바뀌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1위 그룹에 있는 기사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남녀 통합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의 인터뷰에서 이 황룡사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네. 혹시 이번에 또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얘기해 주셨던 것보다 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한 선수고요.
사실 그렇게 실력 차가 많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지금 신인왕전 이후의 행보를 보면요. 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꾸준히 정진한다면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한국팀의 무서운 그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좀 위협적이거든요, 사실. 자,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발이 좀 느려 보인다라는 인상을 안겨주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도 어디에서 화를 내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단단하게 뒀고요. 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둬서 이곳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당장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이진 6단도 약간은 좀 편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우변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가 적당할까요? 이 정도 괜찮아 보이죠? 네. 딱 마음에 드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정도 두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AI는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수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두텁게 두네요. 여기에요. 받아두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허용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요. 여기를 이렇게 타르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을 압박하는 거죠. 네. 역시 이제 건너붙이는 거 아니면 이곳을 찌르고서 이 압박하는 자리가 이 날일자를 응징하는 또 하나의 그 수법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참고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칸 더 가죠. 이제 한 칸 더 가는 것이 이제 보통이에요, 사실. 날을자보다는 그래도 뒷맛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여기가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것이 근데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막으면 치받고 넘겨주지 않았을 때의 변화를 일단은 정확히 읽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끊고 단수치고 뭐 호구 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102점이 이 흙 6점을 봉쇄하기는 좀 어려운 형태죠. 그렇다면 이거는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이 105점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또 여기를 차후에 붙였을 때 중앙을 눌러가는 자세가 괜찮아요. 젖히면 끊어서 뚫어도 나왔을 때 여기를 들어가거든요. 귀가 워낙 커서 귀를 받아야 되는데 끊기면 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치고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이곳이 예를 들어서 바짝 가 있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예. 한 칸이 멀기 때문에요. 잘 안 돼요. 일단 오이진 6단도 이곳을 벌리게 돼서는 내심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의 형태 자체가 지금 놓여지고 보니까 굉장히 자세가 좋네요. 이제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이 자리가 두텁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날일자를 갔을 때 한 수를 들이고 끝낸 것보다 두 수를 한 수 더 들였지만 이렇게 두는 편이 좀 더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는 조홍희 사단도 우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이제는 좋은 자리를 흑한테 뺏겼으니까요. 여기까지 뺏길 순 없어요. 네. 네. 이 자리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이 여기랑 여기인데요. 아래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흑은 그래도 이곳을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를 붙였을 때 이 대응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홍이 6단도 이 붙이는 수가 강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를 먼저 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흑이 이곳을 받아주면 이거는 훨씬 더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 교환 자체가 득이고요. 두 칸 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활용을 네. 발판 삼아서 높게 갈 수도 높게 있고요.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강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여기를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에 이 둔 자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백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보통은 이 장면에서는 백이 여기 와 있을 때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압박을 합니다. 네, 역시 그 자리를 갔고요. 흑도 이제 변으로 벌리는 백의 자세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꼭 좋진 않아요. 어차피 한 칸 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 네. 이거 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라고 본다면 한 칸 덜 가는 편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거의 한 칸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젖혀서 호구를 치고 타개해 나가는 그림이라면 아까 AI가 보여준 것과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AI는 한 칸을 상변 쪽에서 덜 가는 진행이었고요. 지금 실전은 한 칸이 더 와 있는데요. 네. 이제 더 와 있을 때는 그 참고도가 약간 다르네요. 여기를 두고요. 네. 이곳을 둔 다음에 이곳을 날일자를 가고 날일자 둘 때 한 칸 정도 뛰는 이런 진행이 참고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뒷맛 없나요? 여기는 뭐 이어주고서 막고 뭐 끊으면 이렇게 끊어가면. 처리하겠죠. 이 베개 모양 자체도 조금 건너붙이는 것이 남아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처럼 젖히고 호구를 치면 지금은 상변 한 칸이 더 와 있다는 게 다르다는 건가요? 아, 여기요. 글쎄,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달라진 걸까요? 될 수도 있고요. 여기를 두고서 사실 안 두기에는 이 날일자가 좀 아프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좀 뜻을 찾자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백이 이런데 한 칸 뛰거나 와도 이 안쪽에서만 타개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백돌이 오게 되면 이 한쪽 한 칸을 덜 간 것이 좀 더 견고하죠. 지금 실전에 이런 형태에서 한 칸 뛰는 것이 오면 여기가 이제 성립을 해요. 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벌려져 있으니까 이제는 약간의 응원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두 칸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 워낙 좋아서요. 두 칸 오고 난 다음에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행마를 조금 침착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상변의 눈목자로 다가섰을 때는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죠. 네. 그러면 우변을 교환해놓고 날짜가 아니라 붙여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붙이는 수가 중앙 방면으로는
두텁긴 한데요. 이게 백돌이 워낙 견고해서 손을 빼도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약점이 좀 남아 있는 부담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고충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백이 또 여차하면 이것을 치받고서 그냥 아래쪽을 밀고 들어갔을 때도 실리적으로는 좀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막으면 끊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결코 두텁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막지 않으면 또 한 칸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막으려면 우변을 하나 교환을 해두고 가면 그거는 예,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되지 두텁게 않을까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한 칸이 왔기 때문에 백의 역습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젖히고 밀어가는 거죠. 아, 근데 뭐 이 수가 뭐 이상한 수라고 보긴 어려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왜냐면 여기 쉽게 못 나오거든요. 어차피 나와도 이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흙이 하나 젖혀놓는 것이 거의 선수라고 보면 이 자리가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선수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붙이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해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하나 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죠. 네, 이 향마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요. 붙이는 것에 대한 AI의 참고도는 바로 나오네요. 이거 바로 나오는 게 됩니까? 맞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2점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곳을 따내서 봤고요. 네.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을 순 없죠. 끊고 축이 되니까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 호구 정도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바로 뚫어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네, 여기가요. 이렇게 두면 다시 막아요. 왜냐면 이렇게 두게 되면 그냥 타협을 할 것 같거든요. 흑도. 네. 버려도요. 이렇게 잡는 자리인데요. 네. 여기가 막상 별로 안 커요. 11집, 15집, 20, 한 20석 정도인데요. 여기를 또 두텁게 잡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타협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뚫었을 때 막아서 버티겠죠?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를 끊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다시 끊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 수상전 자체는 이거는 흙이 빠르죠? 네, 이건 빠릅니다. 네. 들여다봤을 때가 좀 어려워요. 백의 응수도. 그래서 지금 여기를 오는 것은 거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붙이느냐 아니면 AI 참고도에서 가장 유력한 여기를 두느냐 고민이 좀 되겠어요. 방역으로 봐서는 여기를 붙이고 싶기도 하네요. 네, 이 자리를 왔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치받는 것은 뭐 크게 두렵진 않죠. 두터운 상태라서 압박을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두텁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히 붙이게 되면 전투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편하긴 하지만 이 두 칸이 아파요. 이 두 칸 오게 되면 다음에 이 자리도 아프고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데요. 받은 이 자체로 백이 득이고 아직 귀가
붙였을 때에도 좀 활용의 뒷맛이 있어서 여기가 흙이 완벽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 흙으로서는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네, 5진 6단 고민 끝에 우변을 벌려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과연 베개 한 칸을 띄웠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지 베개 기다렸습니다. 한 칸은 당연해요. 사실 한 칸 말고는 뭐 떠오르는 자리가 없습니다. 두 칸은 이제 중앙 방면으로 한 칸 더 간 느낌은 있지만 굳이 거기를 한 칸 더 가야 되는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거든요. 날일자는 좀 더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아까처럼 붙이는 게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붙이고 이 위치가 과연 득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여기 있는 거랑 이제 단수는 듣겠죠. 날일자와 이 차이인데요. 뭐가 난 거죠? 일단 들여다보는 걸 방해하긴 했거든요. 날일자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렵네요. 날일자가 난 것인지 이거는 다음에 흙이 이런 데를 붙여야 됩니까? 치받으면 느는 게 선수라서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맞보기죠. 네. 늘게 되면 여기를 뚫어서 사석작전으로 활용을 하고 뚫게 되면 이 그림은 흙이 그래도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날일자가 나온 건지 한 칸이 나온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날일자 감각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날일자는 항상 행마를 할 때 열붐이 드러나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날일자도 건너붙이는 것과 이 급소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날일자는 뭐 건너붙이거나 뭐 끊기는 것은 안 되지만 항상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 급소가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이 급소가 여기를 반발하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흙이 좀 오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급소도 밀어두고서 받을 때 한 칸을 띄게 되면 이 급소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급소가 있기 때문에 날일자가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괜찮은 행마입니다. 아예 방향을 트는군요. 이제 흙의 돌에 기대면서 조금 더 두텁게 나오겠다라는 얘긴데요. 네. 일단은 이제 흙을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리로 손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밀어두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 칸을 띄는 것보다는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가 들어가기가 힘들죠. 원래는 이런 붙이는 자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백이요. 사실 이거 붙이게 되면 이거 한 점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집이에요. 이제 귀의 뒷맛이 조금 남은 정도가 네. 됐죠. 근데 이제 과연 이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횡마를 하고서 이 석점을 공격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으로서는 좀 쉽게 하기 힘든 그런 행마입니다. 네, 당연히 밀어가죠. 해두고
아예 상단에서부터 공격을 해가는 건 어떨까요? 백이요. 네. 석점이 쉽게 공격당할 자리가 아니라서요. 지금의 방향은 이제는 저우홍이 사단도 여기는 절대 아닙니다. 날일자로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 흑도 뭐 이렇게 나와서요. 일단 뭐 탈출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날일자 행마 자체가 그렇게 또 두터운 행마는 아니에요. 여기가 항상 건너붙이는 뒷맛이 있거든요. 끊어서. 여기가 뒷맛이 있어요. 그래서 느는 것도 남아있지만 위로 끊었을 때 굉장히 두터워지죠. 자, 날일자로 짚어두고 난 이후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오유진 6단과 저우홍이 4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